이번 영상에서는 극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수열의 극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수열의 극한이 예를 들어 까만색이 더 잘 보일 것 같으네. 수열의 극한,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알파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an이 수열 an이 알파로 수렴한다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음 과제를 그때 줬었는데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an하고 알파하고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진다. n이 커지면.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n이 다 커지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어떤 학생은 요 부분을 요거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n이 커지면 이거 이제 0.1이든 0.01이든 0.0001이든 또는 그 외에 더 뭐 0.00001이든 하여튼 어떤 수든지보다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an하고 알파하고 사이의 거리가 뭐 적당히 어떤 수, 뭐 r이라고 얘기하면 r보다 작아진다. 근데 이 r은 어떤 수든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양수든지 간에 그걸 뭐라고 쓸까? 어떤 양수든지 어떤 양수에 대해서든지 그걸 임의의 양수라 그럴까요? 임의의 양수 r에 대해서 요게 된다 이거죠. 다시 쓰면 야, 안 넘어가. n이 커지면 임의의 양수 r에 대해서 an하고 알파하고 사이의 거리가 r보다 작아진다. 그럼 이제 지금 여기는 지금 이거죠. n이 한없이 커지면 an이 알파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an이 알파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 말을 지금 바꿔 쓴 n이 한없이 커지면 an이 알파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물론 일정한 수죠. 하나의 수 알파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지금 요 말을 지금 요렇게 바꿔 쓴 거죠. 그러면 요 말도 이제 또 바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n이 커지면이라는 이 말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요 앞에서 an하고 알파하고 0.1보다 더 작다. 그러려면 요거 0.1보다 작게 하고 싶어. 그러면 n을 얼마나 크게 하면 될까? 그래서 뭐 n을 예를 들어 100보다만 크면 되지. 그래? 그럼 0.01이면 그때 n이 1000보다 크면 되지. 그럼 0.0001이면 그때는 n이 10,000보다 크면 되지. 무슨 말이냐? 이쪽에 있는 값이 정해지면, 즉 요 r이 정해지면 그때 요 n이 뭐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말을 n이 한없이 커지면 n이 커지면이라는 이 말을 n이 뭐보다 크면 지저분해지네. n이 예를 들어서 뭐 적당히 어떤 큰 숫자, 그걸 뭐라 그럴까? 아, 라지 n. 크니까 라지 n보다 더 크면 이면 에 대해서 an하고 알파하고 r보다 작다. 그래서 요걸 딱 이제 놓고 보니까, 근데 이 n이라는 숫자는 요 r이라는 게 딱 정해지면 그때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r이 결정되면 그때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순서를 바꿔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r이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n이 결정되고 그거보다 더 큰 스몰 n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 즉 이렇게 쓰자 이거죠. 순서를 바꿔서 써요. 얘를 1번, 얘를 2번, 이거를 이제 마지막 이렇게 쓰자 이거죠. 1번부터 써요. 임의의 0보다 큰 r에 대해서 요거 2번 n이 라지 n보다 크면, 이면은 이렇게 써도 되죠. 이면 an하고 알파하고 사이의 거리가 r보다 작아진다.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딱 써놓고 보니까 뭔가 어색한 게, 여기가 좀 어색해. 임의의 r에 대해서, 임의의 양수 r에 대해서 n이 n보다 크면, 그럼 요 n을 어떻게 결정하면, 요 n이 있어서, 그러니까 요 r에 따라서 결정되는 n이 있어서라는 말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여기에 r에 따라서 결정되는 라지 n이 있어서 그거보다 더 큰 스몰 n에 대해서는 요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쓰냐면 요 r에 따라 결정되는 n에 대해서, 그러니까 n이 있어서 요 말로 바꾸자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r에 따라 결정되는 이란 요 말은 사실 이렇게 가려놓고 봐도 말이 돼요.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요거를 다시 임의의 r에 대해서, 0보다 큰 r에 대해서 적당하다는 거는 요 r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적당한 n이 있어서는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있어서, 존재해서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존재해서 n이 라지 n보다 크면 an이 요거가 r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요거를 조금 더 말을 가다듬을게요. 이거를 말을 가다듬는 거를 제가 아래 한글 가서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 연습할 테니까, 아래 한글로 치는 경우들이 생길 테니까 한번 제가 아래 한글 가지고 요 말을 써볼게요. 제 노트북이 지금 녹화하는 노트북은 옛날 거라, 한 100년 전 거라 무지무지 느려요. 그래서 한글이 뜨는데도 오래 걸리네요. 떴어요. 지금 이쪽에 오른쪽 화면에 떴는데, Shift 윈도우 S를 탁 눌러서 여기서부터 요거를 카피에다가
네, 요거를 제가 다시 쓸게요. 의미에, 아이고, 이렇게 조그매냐, 글자가. 야, 마우스 어디 갔어? 글자를 크게, 이 정도. 조금만 더 크게. 의미에 R에 대해서 R 0보다 크다. 아이고, 이것도 작네. 적당한 n도 양수여야겠죠. 뭐 자연수죠, 그렇죠? 적당한 자연수 n 이 존재해서 n이 라지 n보다 크면 AN과 알파와의 차이가 R보다 작아진다. 띄어쓰기. 이 성립한다. 그래서 왜 수식들이 너무 작네. 수식을 좀 크게 합시다. 요 말은 이렇게 이 성립한다를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 위에다 써도 돼요. 이렇게 존재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다음이 성립한다. 요게 성립한다 이거죠. 근데 수학에서는 요 R을 주로 뭘 많이 쓰냐면 요거를 요 R을 요 그리스 문자 요거를 많이 써요. EPSI LON 엡실론 네, 요거를 많이 써요. EPSILON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라지 n이 존재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다음이 성립할 때 요거 AN은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요거의 뜻이 요게 정의예요. 요게 뭐랑 같은 거라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AN의 값이 알파로 수렴한다. 요거의 뜻이라 이거죠. 요거의 뜻이 요거로 쓴다 이거예요. 요거는 외워야 돼요. 이제 요걸 이제 어떻게 쓰는지 이제 연습할 거고. 근데 요거를 좀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쓰는 거 안 좋아해요. 짧게 쓰려고, 짧게. 아주 짧게. 그래서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요. 요거를 영어로 제가 일단 써볼게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전부 영어로 쓰면, for any 둘 다 같은 말이에요. for any any 또는 all for all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이거죠. for any 또는 for all 엡실론에 대해서가 for예요.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n이 존재한다. 자연수 n이 there exist n there exist n 이 존재에서 그러니까 다음을 만족하는 n이 존재한다. 다음을 만족하는 다음을 성립하게 하는 그거를 서치 대시라고 써요. 영어로. 네, 영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물론 여기다가 뭐 there exist n이 자연수니까 뭐 a natural number
써도 되는데, 이건 생략하고 해도 되고, A 내추럴 넘버 이거는 생략해도 되고, 생략해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n이 양수라는 것도 여기서는 성립하죠. 근데 뭐 굳이 쓰려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n이 양수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빼도 되겠죠. 자연수라는 말을 하고, 그냥 큰 수 n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것도 그냥 귀찮으니까 all이라고 그냥 쓸게요. 영어로 쓰면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해져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기호로 더 줄여서 쓰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요 자리, 요거 for all. for all이라고 이렇게 떨어져 있던 거를 제가 붙였어요. 그랬더니 A자 거꾸로 된 게 탁 나타났죠. 요게 for all이라는 뜻이에요. for all epsilon. 그러니까 임의의, 이걸 이제 어떻게 읽냐. 임의의 양수 epsilon에 대하여. 그 다음에 there exists. 요것도 제가 뜯어다가 수식에다 딱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exist라는 게 이자 거꾸로 된 게 딱 생겼죠. 요게 there exist예요. 존재하다, 존재한다. 이걸로 바뀌어요. 자, 보세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양수 n이 존재해서 서치댓은 간단히 줄여서 st 예,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요게 정의예요. 요 윗말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볼 때 an의 극한은 알파다라는 것에 수학 요새 우리가 써야 되는 이제부터의 정의가 바로 문자로 팍 줄여서 쓰면 이렇게 된다. 요거를 외우세요. 요거를 말로는. 근데 기호로 쓸 때는 어떻게 써? 수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이게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알파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오케이? 이거 외워야겠죠? 그쵸? 이거 외워야겠네요. 자, 그럼 잠시 또 앞으로 가서. 그래서 지금 수열의 극한은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근데 사실은 뭐냐 하면 함수의 극한이에요. 함수는 내 펜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네. 함수는 이제 조금 또 다르죠? 이제 봅시다. x equal a에서 함수 f의 극한은 l이다. 라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직관적인 의미죠.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수열의 극한하고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쉽겠네요. x가 a에 가까워질 때, 물론 여기에 이제 한없이 뭐 이런 말이 들어가겠죠. 가까워질 때 함수값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설명하던 문장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이랑 얘기해 보니까 판단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서 모호해서 정의로 적합하지 않다. 정의로는 판단의 근거가 분명해야 돼. 판단의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의로 적합하지 않다. 근데 지금 봤듯이 이 fx가 l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것은 수열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fx하고 l하고 사이의 거리가 0.1이든 0.01이든 뭐 해서 임의의 수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언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fx하고 l하고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거죠. 그런데 요 x하고 a하고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건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수열의 극한에서 생각했을 때 r이 결정되면 그때 요 라지 n이 결정되는 것처럼 유식 엡실론이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n이 결정되고 그 n보다 더 큰 스몰 n에 대해서는 an과 알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거죠.
자, 요거를 가만 있어봐. 요거를 뜯어다가 놓고 또 수열의 극한이니까 요거를 함수의 극한으로 번역을 해봅시다. 함수의 극한으로. 야, 걷어놓고. 요건 지금 수열의 극한이죠. 얘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알파다. 근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알파다. 이걸 하고 싶은 거죠. l이다, 참. 네,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러면 요 위에 요거하고 비교해서 쓰면 임의의 에필론에 대해서 여기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n 부분은 왜냐하면 x가 델타로 x가 a로 간다니까 fx하고 l하고의 사이의 거리가 에필론보다 작아진다. 이거는 돼요. 그쵸? 똑같이 써도 되겠죠? 그대로 비교해 보면. 그쵸? 그런데 이제 지금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메꿀 거냐?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입실론이 결정되면 AN하고 알파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랬는데 아까 0.1 그러면 그때 0.1에 대해서 뭐 n을 10, 0.01 그러면 뭐 100, 0.001 그러면 뭐 1000, 10,000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에 따라 n이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밑에서도 입실론 요 값이 딱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값이 존재해가지고 이번에는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이잖아요. x하고 a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x하고 a 사이의 거리는 이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값보다 더 작으면 된다 이거죠. 가까워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적당한 델타가 0보다 큰 델타라고 써요. 이거는. 이거 delta 델타. 이게 델타보다 작으면. 근데 x가 a일 필요는 없죠? 0보다 크다. 네, 요렇게 써요.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수식으로 가서 쓰면 수식으로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요거랑 똑같은 문장인데 요거랑 여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적당한 델타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뭐보다 델타보다 작으면 근데 같을 필요는 없다 그랬으니까 0보단 크고 그 다음에 an이 이번엔 fx가 되는 거죠. fx하고 l하고의 거리가 epsilon보다 작아진다. 네, 요게 바로 뭐랑 같은 거냐면 요거의 정의라 이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얼마? L이다. 요거의 뜻이 바로 요 위에 거라 이거예요. 요거. 자, 다음 말로 제가 읽어볼게요.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아지면 fx와 l 사이의 거리가 epsilon보다 작아질 때, 그럴 때 fx와 l 사이의 fx는 l로 수렴한다. x가 a로 갈 때 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한글로 풀어서 쓰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엡실론 양수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적당한 델타,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뭐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뭐라 그랬죠? fx와 l 사이의 거리가 뭐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예, 요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거는 아니구나. 이게 다 같은 문장이라, 같은 뜻이라 이거예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적당한 델타가 존재한다.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적당한 델타가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낫려나? 이건 뭐 여러분들이 무슨 뜻만 통하게 쓰면 되니까. 영어로는 요거라 이거죠. 이렇게. 기호로, 수식으로는. 이걸 이제 이렇게 올려서 써도 돼요. 사실은 여기다가 이렇게. 한 줄로. 짤막하게. 요거 기호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뜻은 요거예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x와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물론 x하고 a하고는 같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0보다 크면 이라는 게. 요것은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책에서는 그냥 이거 생략하기도 해요. 요거를 생략하기도 해요. 여기 요 밑에 부분을,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요것만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일단 이렇게 씁시다. 어느 순간 슬쩍 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교재로 해서 여기도 글자 간격이 너무 넓으네. 자간 조절하세요. 여기 정의를 읽어봅시다. F는 실수 아래 부분 집합 D에서 실수의 집합 R로 가는 함수이고 A와 L은 모두 실수를 하자. 그럴 때 요게 정의예요. 지금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가 성립할 때 l을 x 이퀄 a에서 f의 극한이라 하고 이렇게 나타낸다. 또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한다. 네,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그래프 그림에서 보면 이 엡실론을 임의로 택하는 거죠. 임의의 엡실론인 거죠. 그러니까 임의의 엡실론. 그리고 이 델타는 엡실론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여기가 지금 처음 나오는 개념이니까 마구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 줄을 좀 읽어봅시다. 극한의 정의에서 델타의 크기는 양수 엡실론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엡실론이 딱 주어졌어요. 엡실론이 딱 결정이 되면
요 식을 만족하는 델타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쵸? 델타1을. 그러면 그 델타1보다 더 작은 델타를 하나 찾으면 그러면 당연히 이거 되겠죠. 요 식이 성립하고 요 식이 요게 지금 되고 이게 성립해. 이게 성립. 그리고 또 요게 돼.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봐요.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하나 써주면 이제 델타는 델타1보다 작죠. 그러니까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1보다 작으면 fx와 l 사이의 거리는 epsilon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델타1이 결정되면 그거보다 작은 델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성립해요. 오케이? 델타가 결정되면 델타1이 결정되면 델타가 결정되면 그거보다 작은 델타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해요. 그럼 반대로 이게 결정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거보다 더 큰 애 이미의 epsilon 1을 하나 결정을 했어. 내가 만이라고 결정했어. 그러면 만이 아니라 0.1이라고 결정했어. 그럼 그 0.1보다 더 큰 0.01에 대해서는 당연히 된다 이거죠. 이게 입실론 1보다 epsilon이 더 크면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연습을 좀 해보면 될 거예요. 시간이 조금 30분인데 예제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예제예요. 같은 예제인데 예제 1번만 제가 해볼게요. 그런데 이 예제 1번이나 예제 2번은 뭐 시험에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로 나오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입실론과 델타를 결정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입실론이 0.01로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델타를 뭘로 결정하면 되느냐 그거를 지금 하나 보여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fx가 지금 x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이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노트에 여기 그래프 있으니까 그래프를 참조하면서 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노트를. x-1이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2분의 1 사이의 거리가 0.01보다 작아진다. 요게 지금 엡실론인 거죠, 요게. 0.01이. 그러니까 엡실론을 0.01로 정했어요. 그러면 델타를 얼마로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요 1 근처에서 요게 지금 1의 델타 근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다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죠. 요걸 풀어서 쓰면 x-1이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x는 1 마이너스 델타 1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보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 플러스 델타 여기가 1 마이너스 델타 x가 그럼 어디 있는 애냐 여기서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x가 요 사이에 있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의 델타 반경이잖아요. 그래서 1의 델타 근방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 뜻이에요. 바로 요거. 1의 델타 근방 내에 있는 x는 부등식 요거를 만족한다. 해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애는. 그런데 요 fx와 2분의 1 사이의 거리가 0.01보다 작다라는 말은 이것도 다시 풀어서 쓰면 요쪽에서 여기서 하던 거 똑같은 계산을 여기서 해보면 여기다 쓸게요. fx와 2분의 1 사이의 거리가 마이너스 0.01 플러스 0.01 그러면 fx는 2분의 1 양변에 더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0.01 2분의 1 플러스 0.01 오케이 이렇게 되죠. 2분의 1 마이너스 0.01 요거 계산하면 요게 100분의 49 이쪽을 계산하면 요게 100분의 51 이렇게 돼요. 오케이 지금 요 값이 그래서 만약에
요거가 100분의 49가 되는 그 1 플러스 x1분의 1, 그리고 100분의 51이 되는 1 플러스 x2분의 1, 요 x1과 x2를 구해보면 무슨 말이냐, 그래프에서 보면 요거를 구한 거예요. 2분의 요게 지금 그 얼마라 그랬냐면 얼마죠? 100분의 51, 그리고 요게 100분의 49, 100분의 51 되는 x1, 이거 fx잖아요. 이게 지금 요게 fx1, 요게 fx2를 계산해 보면 요 x1이 얼마냐면 51분의 49, 쏘리, 요거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51분의 4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쪽 거 x2를 계산하면 얘가 49분의 51이 나와요. 오케이? x1과 x2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경계가 되는 값이, 여기 양쪽이 요 경계가 되는 값이 x1과 x2가 요거일 때 경계가 돼요. 그러면 지금 x라는 애를 요렇게 요 안에 있는 애로 딱 생각을 하면, 요 안에 있는 애로 딱 해서 거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되고, 얘는 요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되죠. 즉 fx하고 2분의 1 사이의 거리가 0.01보다 작아져요. 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델타를 1에서 요 거리 1에서 51분의 49 뺀 요 거리와 그 다음에 요 거리, 어떤 게 더 긴지 작은지 모르는 상태라면은 이 둘 중에서 1에서 x1을 뺀 거리와 x2에서 x1을 뺀 거리, 요 거리가 지금 x2에서 1 뺀 거고, 요 거리가 지금 1에서 x1 뺀 거잖아요. 요 두 개 사이 거리 중에 작은 값보다 더 작게 하면, 요게 그런 뜻이에요. 1-x1과 x2-1보다 1 중에 최소값보다 더 작은 델타를 택하면, 더 작은 델타, 즉 51분의 2보다 델타를 더 작게 하면, 그러면 항상 요게 지금 51분의 2보다 작아요. 델타가 51분의 2보다 작은 델타를 아무거나 택하면, 물론 0보단 커야죠. 택하면 fx와 2분의 1 사이의 거리가 0.01보다 작아진다. 물론 얘는 0보단 크죠. 요 예제, 위에 예제 1번에서 여기 0.1로 바꿔주면 델타 값이 여기 보니까 뭐야? 3분의 1로 바뀌네. 3분의 1보다 작은 델타를 택하면 되네. 그렇게 바뀌어요. 예. 요 예제 1번, 예제 2번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입실론, 요쪽이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요쪽의 델타가 결정된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 위에 두 예제는 델타의 크기 입실론에 따라서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델타의 크기가 입실론에 따라서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예. 예, 해서 잠시 화장실 갈 사람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실 사람 물 마시고, 여기서 잠시 끊었다가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세요.